자, 안녕하십니까? 자, 한상만입니다. 3월 학평이 오늘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그 3월 학평이 가진 한계는 아시죠? 그리고 그 의미도 정확하게 정돈하고 분석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이런 시험을 치르고 나면 공부를 못하고 싶은 친구들일수록 점수, 본인의 위치 이런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한간에 3월 학평에 당신의 위치가 수능시험장에서의 당신의 위치랑 똑같다라는 이상한 속설 때문에 자꾸 그런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수능시험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혹자는 여러분한테 현혹합니다. 누구도 다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 식으로 낙인 찍는 어떤 행위들은 주로 공부를 포기하려는 그런 심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논리와 철저히 결별하는 것. 이게 우선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죠. 이 시험이 적어도 공통문항에 관해서는, 즉 22개의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 수능시험의 절대범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2학년 때 다 배웠던 얘기고, 겨울방학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공부를 했을 것이니 그 공부에 관해서 점검하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어딘가, 그 다음에 학력평가라는 것 자체가 출제기관이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실제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하고 동일한 맥락대로 흐르지는 않겠으나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게 충분한 소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풀어봤던 문제 상태에서 내가 당혹스러웠던 장면이 무엇인지,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 이걸 점검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만이 앞으로 공부의 방향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수능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이 시험 때문에 좌절적 상황이 되거나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통과목 문항에서는 총 5문항을 뽑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었을지 선생님도 여러분을 빙의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의외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15번하고 21번 당혹스러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정답률도 아마도 그 부분이 오히려 22번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부 방향이 삼각형과 삼각함수 파트에 관해서는 좀 소홀히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도형 분석의 절차를 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오늘 공통과목 문항의 전체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문제를 뽑은 뜻은 나머지 3문제, 그 안에도 꼭 한번 점검해야 될 주제가 있으니까 잠깐 핵심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 문제는 13번이었습니다. 지수함수 그래프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항상 핵심적인 개념체계상 점근선이라는 개념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거 하나를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잠깐만 해볼 텐데요. 사물 경계로 해서 나뉘어진 2개의 함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살짝 그린다고 생각하고 3지점을 경계로 끊어보면 왼쪽 구간에서는 이게 x니까 저 그래프는 여러분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왼쪽 구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3에서 8을 지날 텐데 저 왼쪽 구간에 정수점, y좌표가 정수인 점이 몇 개 있느냐를 추적해보라고 그랬더니 1부터 시작해서 7까지 총 7개의 점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23개의 정수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의 뜻은 3을 포함해서 오른쪽 구간에서 총 16개의 정수값이 나오도록 생각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되시죠? 네. 이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함수에서는 점근선이 핵심인데 점근선 말의 뜻이 x가 무한 들어갈 때 이놈이 죽어버릴 테니까 남겨진 점 밑줄 자체가 점근선일 것이고, 여러분 참고로 x 대신 3을 대입하면 이게 그냥 사라지면서 8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는 연속함수고 여기를 채우면서 아래쪽으로 쭉 뻗어 내려가는 이런 곡선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총 16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점근선이 도대체 어디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저기 8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 16개를 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7까지가 해당하는 정수값의 마지막일 것이고, 마이너스 8은 이 범위에서 벗어나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점근선 8에서 뺍니다. 4분의 1에 3 플러스 a승인가요? 이 놈이 마이너스 7보다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줘야만 마이너스 7이 y좌표로 포착될 것이고, 점근선이라는 것은 그래프가 지나가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8보다 크났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등식을 잠깐 풀어내면 그냥 간명하게 4의 거듭제곱 체계대로 부등식이 완성되고 a 값으로 마이너스 5를 그냥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네. 이 다음 산수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 몫으로 남깁니다. 핵심, 점근선을 항상 고려하는 지수함수든 로그 함수든 그 함수가 정의될 적에 점근선 개념이 있다는 점 명확하게 짚어보고 지나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자, 이번엔 13번을 지나서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입니다. SN과 AN 사이의 관계는 여러분이 다 아는 것이고, 정확하게 이 풀이를 여러분이 진행해 봐야 되는데, 질문에 주목해 보면 S5의 값을 찾으렵니다. 전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기 첫 장하고 둘 장이 주어져 있으니까 세 장 찾고 네 장 찾고 다섯 장을 찾아서 몽땅 더하는 방법이 제 1번 방법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그랬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다가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그랬으니까 2 대입해서 세 번 장 A3를 찾고, 3 대입해서 네 번 장을 찾고, 4 대입해서 다섯 번 장을 찾는 고단한 과정을 거치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AN과 SN이 짬뽕이 된 이런 따위의 식을 만났을 때 언제나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S에 N에서 S에 N-을 빼시면 이 계산 결과가 반드시 A1과 같은데, 되시죠? 이때 N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2 이상이란 게 원래 전제 조건이었는데, 여기 지금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는 3 이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있는 A의 N 플러스 1도, 여기 있는 AN마저도 이 관계식을 적용시켜서 우리는 SN만으로 이루어진 관계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놈을 살짝 대입해 봤더니 저기에 있는 AN 플러스라는 녀석은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뺀 거고, 거기에 곱해진 SN이 있다면 우변에서는 S에 N에서 S에 N-를 빼고 거기에 S에 N 플러스 1이 곱해진 형태의 이런 식이 완성될 겁니다.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정리하다 보니까 얘가 곱해진 항하고 얘가 곱해진 항은 자체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좌변부터 나오는 SN의 제곱하고 우변에서 남긴 S의 N-1 곱하기 S의 N 플러스 1,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되는 거니까 SN 자체가 등비수열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지금 등비 중항의 계산식과 같을 테니까. 다만 주의할 점 하나는 반드시 N이 현재 3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는 점. 그러니까 S2에서 S3를 거쳐 S4로 갈 때부터 이 관계는 성립한다. 되시죠? S1을 찾아서 A1과 같을 테니까 이미 주어진 대로 2가 될 테고, S2를 찾으면 2하고 4를 더해서 6이 될 건데, 다음 항 S3는 원래는 반드시 이게 지금 3 들어가서 둘째, 셋째, 넷째로 갈 때부터만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값은 원래는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원천식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곳에 여기죠, 여기로 돌아가서 n에다가 2를 실제로 대입해서 A3 값을 찾아주시고, 그 결과로 A1, A2, A3를 실제로 더해서 S3 값을 실제로 찾아주시면 여러분이 지금 18이라는 값을 찾아내어야만 원래 정답인데, 지금은 이걸 굳이 찾지 않더라도 여기 3이 곱해지고 3이 곱해지면서 첫째 항이 2고 공기가 3인 등비수열의 체계대로 주어진 S5를 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요소를 지금 설명드린 건데, 하나는 이들 간의 관계를 보고 이 관계식을 적용시키는
기본 체제는 수열편의 합과 일반항 사이 아주 핵심적인 관계인데 그때 주의할 점 하나가 여기 있다는 점. 그래서 두 개의 포커스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 지금은 문제가 워낙 S5를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열하면서 가도 크게 복잡도 없이 답을 얻었을 수 있습니다. S5가 아니고요. S15 일 수도 있다는 점. 그때는 반드시 이런 과정의 풀이가 필요해진다는 점을 기회에 또 한번 정확하게 짚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되시죠? 지나갑니다. 이번엔 22번에 가보겠습니다. 미적분 결합 문제입니다. 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어떤 함수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그 함수에 대해서 a는 양수라고 하고 fx는 1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양수 조건은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둘 조건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가번에 갔더니 말이죠. gx라는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워낙에 전형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주어진 저 함수를 미분해서 부호 변화를 따졌는데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잽싸게 가봤습니다. 저 식에 따르면 g0은 0이라는 점이 전제되어 있고 그 함수를 미분해 봤더니 미분된 시 x가 그냥 속으로 살짝 들어갈 테니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하고 괄호 속에 절대값 fx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g'x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호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요놈 식에 따르면 저기 인수분해 되면서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부호가 변하게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이다가 음수로 갔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런 부호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그 값을 갖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 뒤쪽 괄호 속에서도 저 마이너스 2하고 이전에서 반드시 부호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요놈의 그래프하고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나가면서 생각해 봤더니 fx라는 놈이 1차 함수였기 때문에 직선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v자로 꺾으면 y 콜 a라는 녀석이 교차되면서 반드시 마이너스 2점하고 2점을 경계로 여기선 양수, 여기선 음수, 여기선 양수라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야 곱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부호의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되겠죠. 됐죠? 그러자마자 이게 지금 1차 함수를 v자로 꺾은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의 중심인 원점을 지날 테고 그때 이 오른쪽 직선을 살펴보면 당장의 그 기울기가 2분의 a인 게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fx라고 하는 그 그래프의 모습이 절대값 속에 2분의 a의 x 요렇게 생겨났습니다. 저 꼭대기에 오시면 a가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a를 앞으로 살짝 끄집어내면 2분의 a의 절대값 x라는 이런 함수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요런 식에다 대입했더니 다음과 같은 G'식을 얻습니다. 2분의 a를 살짝 집어넣고 정리를 해봤더니 여기 있는 a하고 여기가 공통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살짝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에다가 남은 괄호 속에는 절대값 x하고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완성될 겁니다. 되시죠? 그러면 저 G'x를 가지고 나번 조건에 있는 G2 값하고 질문에 해당하는 G0 빼기 G-4 요 두 개의 값을 찾으면 되는데 도함수가 주어져 있고 저들의 값을 찾으라고 하는데 최초에 주어진 이 정의식까지를 동시에 생각해 보면 결국 G2라고 하는 녀석은 저기서 찾아낸 G'x를 전제로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그 값을 찾을 수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5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대로 G0 빼기 G-4라는 놈을 생각해 보면 정의대로 마이너스 4에서 0까지 G'의 x에 d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선생님 G0가 제로인데 그래서 G-4를 써봤더니 저기가 마이너스 4이고 어쨌든 그렇게 식을 끌고 간 친구도 있겠는데 개념적으로 이 부분은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저 G0 식을 가지고 이 적분들을 수행하면 끝이겠죠. 이때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주제 중에 하나는 이런 G'x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x의 제곱이죠. 그죠? 여기 x의 절대값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이 함수는 반드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X축의 양의 방향만 찾으면 음의 방향 쪽은 완전히 대칭 상태로 풀어서 얘는 이 절대값이 그냥 X로 풀린 상태일 테고 요놈을 처리할 적에 음의 방향 함수를 일일이 찾는 것이 아니고 대칭성에 따라서 0에서 4까지 저 G'X의 적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얘를 그대로 이곳에 집어넣습니다. X의 양수니까 저 절대값은 없는 겁니다. 그냥 X로 풀어서 전개하고 열심히 산수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했으니 그대로 또 대입하면 바로 계산이 돼서 정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말이죠. 최초의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해석하는 지점만 딱 지나고 나면 수학2 문제로서 너무 쉽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얘가 1차 함수가 아니고 2차 함수의 모습대로 출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3차 함수 모양으로도 얼추 어떻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요 가번의 이 조건 뜻을 도함수를 찾아서 부호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죠? 거기에만 주력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로 일관된 아마도 수능시험과 견주어보면 그 난이도가 확 떨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22번 틀린 친구들께서는 상당한 반성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집중성을 가진 공부가 필요해진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죠? 네. 포커스가 되는 삼각함수로 집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예측을 해봤습니다. 출제진들의 그 고충을 생각해 봤는데, 22번 문제의 난이도가 떨어진 이유. 반대로 말하면 22번 문제가 잘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15번, 21번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변별하기 위해서. 뒤집어 말하면 15번, 21번에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2번 문제를 좀 톤다운 시킨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건 잡설이고요, 여러분들. 그죠? 15번 갑니다. 주어진 저 도형 상태를 분석하는데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접되는 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각들이 막 2등분되고 있었습니다. 이 요소들을 차근차근 찾아가서 그 답을 내보라가 핵심입니다. 단계적으로 O4는 이미 주어져 있고요. ABC 각의 크기의 코사인이 8분의 1이니까 요 각을 잠깐 세타라고 두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뒀더니 말이죠. 부변하고 사이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 AC 길이를 구하는 과정은 누구나 다 눈에 보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깐 써볼까요? 네. AC란 놈의 제곱이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5의 제곱에 4의 제곱에 2 곱하기 5 곱하기 4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8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다 약분돼서 산수를 해봤더니 네, 36인가요? 그래서 결국 A씨의 길이가 6입니다 해서 기억번은 옳습니다. 니은번은 너무 쉬워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입니다. 내접하는 사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쪽 각 ABD 이 각은 호 AE가 만든 원주각입니다. EBC 각도 EC라는 원주가 만든 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주각이 같다는 겁니다. 원주각이 같다는 말은 반드시 현의 길이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원이 가진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이 두 개는 이미 일치하는 상태고 그래서 니은번도 옳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갔는데 마지막 디귿번을 어찌 처리할 것이냐. 여기가 관건입니다. 그죠? 자, 저걸 풀어나가는 절차를 이제부터 다시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내접된 사각형의 구조를 가졌는데 여기가 세타지 않습니까? AC 길이를 찾아내서 6이라고 우리가 찾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반드시 내접 사각형이 가진 결정적 성질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파이 빼기 세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오른쪽에 있는 ACE라는 삼각형 자체가 이미 완성되면서 이 길이 AC의 길이, AE의 길이, EC의 길이 그들마저도 네, ACE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여러분 AC의 제곱값을
구하는 식을 만들 수 있고 A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내접되는 사각형이 있어서 마주보는 각의 합은 180도고 요 대각선 길이가 일정된 말은 요 반대편 삼각형에서 마저도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은 A의 제곱에 다시 A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A에 이번엔 코사인 하시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이런 식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그 8분의 1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의 8분의 1이고 마이너스를 바꿔치기 하고 약분을 다 해서 여기 4분의 A의 제곱을 만들어냈더니 결국 A의 C의 제곱이라는 것이 4분의 9 곱하기 A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A의 제곱이 지금 16이 된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 A가 4인 거예요. 요놈 길이가 4고 요놈 길이도 4였어요. 그래서 맞아. 너도 4고 너도 4고 너도 4인 너무 예쁜 너무 독특한 도형이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저기다 이제 떡칠을 하면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그림을 한 번만 더 구현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봤더니 요놈 길이가 4고 요놈 길이도 4로 생겨봤습니다. 그래서 맞아. 너도 4고 너도 4고 너도 4기 때문에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동일한 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도형 분석의 기본 절차는 각의 크기를 차근차근 찾아서 다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표현되면 금방 계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야 될지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전. 여기 각이 지금 2등분되어 있을까 말이죠. 여기를 알파일까요? 알파? 이것도 알파일까요? 네, 그랬더니 4에 대한 원주가 여기 지금 알파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각마저도 알파입니다. 여러분 알파가 되는 모든 각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저렇게 알파를 만들어 봤더니 여러분 지금 4지 않습니까? 그럼 얘의 원주각마저도 알파겠지. 근데 거기 또 반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2분의 알파일 테고 여기도 2분의 알파일 테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시죠? 물론 이 각의 크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각 크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각 크기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디귿번에 ED의 길이를 찾아라 했으니까 ED가 포함된 삼각형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저 A쪽에 만들어진 각이 2분의 3알파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나요? 이게 2분의 알파고 이게 알파인 거죠. 그럼 외곽 성질에 따르면 이 각의 크기가 얼마죠? 2분의 3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랬더니 이 각 전체 크기 A쪽에 형성된 각의 크기하고 D에 형성된 각의 크기가 완전히 차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고 D에서 E까지 거리는 그냥 3m 해서 여러분 디귿번이 틀렸습니다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문제는 저렇게만 가면 쉬워요. 그죠? 네, 여러분 처음에 이 문제를 만나서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과잉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게 알파잖아요? 그럼 이 각마저도 알파예요. 그렇죠? 더 나가서 지금 저게 5니까 이 각의 크기하고 이 각의 크기도 다 같습니다. 심지어는 각 이등분선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친구들은 이 길이 전부를 찾았을 수 있습니다. 저기를 찾으면 기가 막히게도 요놈 길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각 이등분선 정리에 따르면 요놈 길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게 분할되는 비율들이 결정되는데 그렇게 해서 요 길이를 찾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참할 일은 각의 상태를 모두 찾는 것이다. 잠시 뒤 21번에 가도 사태는 동일합니다. 삼각함수의 도형 분석 절차의 핵심 제1은 반드시 각의 크기를 먼저 찾아라. 각의 크기를 먼저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도형이 주는 맥락대로 답을 해나갈 수 있다. 다시 한 번입니다. 알파의 알파입니다. 저기도 알파입니다.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입니다.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집중점을 발휘해서 이곳에 가면 그 도형에 생긴 뜻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되시죠? 네. 이번에는 21번 가보겠습니다.
그 시험이 뭐라 그러죠? 약간 이 시험을 좀 디스해 보면 15번 정신하고 21번 정신이 너무너무 비슷해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네. 뭔가 이게 균형점이 없고 삼각함수로 너무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진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이 문제도 여러 가지 혼선을 여러분이 빚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포커스를 짚어볼 텐데 이런 겁니다. 상단에 써있는 세 줄은 이 도형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여러분한테 힌트를 준 것과 같습니다. 가볼게요. AB의 길이가 2인데 AC, BD는 평행이 되고 AC, BD가 1대 1입니다. 그럼 누구나 우리는 얘를 K로 두면 여기는 이 K로 둡니다 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수행을 떨궜을 때 여기가 지금 1대 3이니까 AH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H에서 B까지 거리는 2분의 3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저 위를 너무 헤매다 보면은 문제의 본질하고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도 지문을 끝까지 읽은 다음 행동하겠다는 태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무엇인지를 보고 나면 이 뒤에 조건이 또 있는 상태고 얘를 구하란 말이니까 저곳에 집중을 해서 저게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풀이의 방향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얘를 해석해야만 저 도형 분석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쩌란 말이냐, 이걸 정리해 볼게요. CAB라는 각이 주어져 있는데 얘를 세타로 두는 것 좀 전 15번 하고 생각이 똑같아, 그지? 해서 이 A 쪽에 형성된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때 얘하고 얘가 평행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선 정리 아시죠? 이 평행선 정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럼 찬찬히 정리를 해보면 이쪽 반대편 이곳에 저놈하고 똑같은 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대편 이 각의 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것은 또한 듣고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심지어는 말이죠, 이렇게 나비 넥타이 형태의 이 그림 자체가 좌우에 닮음을 막 표현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 저기를 막 보다 보면은 정신이 없다는 거지. 왜? 정보가 넘친다는 거예요. 정보가 넘치는수록 인간이 고통스러운 거 알겠죠? 정보는 정돈돼야 돼요. 그죠? 그 정돈이 바로 이 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벌어집니다. 지문을 읽어보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전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는 누구나 전국의 모든 친구들이 공통으로 네 글자를 외치잖아요. 그치? 사인 법칙을 생각하라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ABC에서도 ABD에서도 벌어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ABC 쪽으로 추격해 볼 텐데 ABC 쪽의 삼각형을 이렇게 다시 그리면서 정돈을 해봤더니 세타각이 포함된 게 A 쪽에 형성되어 있고 K가 주어져 있고 E가 주어져 있고 저런 BC 길이가 표현된 삼각형이 주어졌는데 외접원의 반지름 스몰을 하고 제곱이 된 채로 사인 제곱의 세타가 헤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에 따르면 사인 법칙의 기본 요소가 원이 하나가 주어져 있다 치고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 이 각이 세타이면 반드시 여기 지금 A고 여기 B고 여기 C가 될 때 2 곱하기 R에 사인 세타가 이게 뭐죠? BC 길이와 같습니다라는 게 사인 법칙의 기본 체제지, 그지? 그렇다면 저 똑같은 얘기를 ABD 삼각형에 대해서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반지름하고 사인이 곱하기로 정리가 되면 주어진 도형 안에 있는 간단한 길이로 표현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이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전개를 해서 4 곱하기 라지 R의 제곱에 사인 제곱의 세타에 다시 빼기 4 곱하기 스몰 R의 제곱에 사인 제곱의 세타에 이 계산 결과로 51입니까? 네, 이렇게 된 식으로 정돈을 하시고 이 표현 자체가 2배 R의 사인 세타의 제곱입니다 를
해석할 수만 있다면 얘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2배 라지 R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었을 뿐이다. 그랬더니 좀 전에 우리가 분석한 것처럼 세타 각의 대응변을 말하는구나 이 말이지, 그치? 해서 요 뒤쪽 부분에 이 계산 전부가 BC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요놈의 정체는 뭐냐? 역시나 ABD가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 쪽으로 집중을 해서 여기서 또한 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요 각의 크기가 파이-세타가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기로 사인은 세타든 파이-세타든 그 값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앞쪽에 있는 요놈의 정체가 A에서 D까지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관계식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랬더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죠, 그죠? 네. AD 제곱을 찾아보렵니다. BC 제곱을 찾아보렵니다. BC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잠깐 써볼까요? 네. K의 제곱에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다시 2의 코사인 세타입니까? 네. 코사인 세타를 어찌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힌트, 이 길이가 2분의 1이었다는 건 얘를 K라고 뒀다는 점,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값이 2K분의 1이었습니다를 알려준 저 보조선 하나가 주어졌단 말이지, 그치? 그리고 이 자리에 2K분의 1을 집어넣으면 그대로 약분이 돼서 여러분 계산 결과는 K제곱에 4에서 2를 뺄 테니까 2인 결과가 나오죠. AD 쪽의 제곱도 맥락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라는 점, 그럼 코사인을 취하면 부호가 반대가 될 거라는 점, 그러면 이 식도 한 번만 쓰면 정답을 찾겠죠, 그죠? 2K를 제곱합니다. 4K 제곱에 더합니다. 2의 제곱 4에 빼겠습니다. 2 곱하기 2K 곱하기 다시 2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약분을 하고 부호를 바꿨더니 여러분 계산 결과는 4 곱하기 K제곱에 더하기 8입니다. 이 계산 결과로 51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네, 질문 자체가 K제곱을 구하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이다 말이죠. 해서 말이죠. 15번 문제하고 21번 문제하고 너무 겹쳐, 그지?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도형 문제를 거쳐서 삼각함수의 도형 분석할 때 어떤 절차, 어떤 체계, 질문을 반드시 읽자는 이 태도를 여러분한테 전하겠습니다. 이사로 공통문항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특별히 지금 22번, 15번, 21번 세 문제에 주목하시고 본인이 공부했던 방향상 빠졌던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채우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택문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항 분석을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에 시험 범위가 제1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능시험하고 상관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합니다. 다른 뒤쪽 단원들이 계속 달라붙을 테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월 모의고사 등장했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전부를 한 2문제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날리면 수능시험에 등장할 이 단원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률과 통계하고 기하인 경우는 이 두 개의 단원이 수능시험 범위상 핵심적인 두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께서는 이 문제들은 정말로 확실하게 곱씹고 곱씹어서 풀이 절차를 완벽하게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확률 통계 28, 29, 30 다 좋은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기하에 등장한 27, 28, 29, 30 어쨌건 다 좋습니다. 네, 복습 확실하게 해주시고 대신에 우리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께서는 오늘 완전히 멘붕이 왔을 겁니다. 29번하고 30번 문제를 보다가 연필을 집어던진 친구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래야 돼?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랬을 수 있는데 그 유일한 이유는 요 단원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수능시험장에 가지 않습니까? 네, 슈렉한 문제는 해봐야 2점, 3점짜리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 범위를 워낙 제한시켜 놓으니까 출제자의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겠는데 출제자론이 그러다 보니까 낼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급수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 남는 게 뭐겠습니까? 열심히 산수하는 그런 과정만 등장했다는 점. 해서 미적분 선택자들께서는 미적분에서 등장한 본인의 점수 그냥 지우십시오. 공통 과목에서 내가 얼마만큼 완성도가 생겼나 여기에만 주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새 과목에 관해서 여러분의 방향도 정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지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1학기 중간고사가 있을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께서는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공부에 주력하실 테고 정시 쪽으로 집중하기로 결심한 친구들께서는 절대로 이 기간에 어설프게 애매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수학 1, 수학 2 공부에 주력하실 것. 이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려는 자,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반성한다. 이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승리의 그날을 향해서 전진! 감사합니다.